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그 전치사 활용을 잘 못해서 그걸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여러 영어 하시는 분들이 찾아본 거를 이제 봤는데 그럼에도 아직 외우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일단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시험에 나오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내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4형식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4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이 간접 목적어를 해석을 보통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그다음에 동사에다가는 이제 동사가 주다라는 말이 그대로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주다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3개 써 보겠습니다. 그가 준다, 나에게 돈을, 뭐 그냥 이렇게 쭉 써봅시다. 여기 지금 이 기브는 자체가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주다라는 말을 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만든다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주다를 같이 넣어라 해서 만들어 주다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에게 돈을 만들어 준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어떤 경우, 또 너가 물어본다,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같은 이제 주다라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너가 나에게 뭐뭐를 뭐 물어보다, 요구하다, 내가 그에게 돈을 만들어주다, 그가 나에게 돈을 주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형식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배울 때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를 배우기는 하는데, 시험에는 양쪽 방향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공부할 때는 좀 더 세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쓸 때 그가 나에게 주는데 뭐를 주냐면, 3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어가 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를 이 뒤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간접 목적어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 자리를 어디다 넣느냐,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로 밀 때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저 맨 처음 1번 문장에 있던 미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가 돈에게 나를 주다, 그러니까 돈님이 계시고 거기다가 나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에게라는 말을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to를 넣을 수도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다, 뭐를 만드냐면 돈을 만들거든요. 주는 건 그에게 주지만 그에게 돈을 만들어서 주다,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만든다. 근데 누구에게 만들어주냐면 그에게 만들어주죠. 이때 이제 호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너가 나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뭐를 물어보냐면 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나에게 쓸 때 여기다 이제 오브를 갖다 쓰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게 딱 나왔죠. 그래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갈 때에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3가지가 있는데 to, for, of. 자,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 3가지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뭔가를 확인을 하고 이 전치사를 알맞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치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이 동사를 보고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한번 어떻게 외우는지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이제 to를 쓰는 애들이 있고 for를 쓰는 애들이 있고 of를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뭘 보고 결정하냐?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뀔 때 그 가지고 있던 동작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한다. 그래서 to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렇게 갑시다. 동작 자체가 그냥 뭔가를 주고 있는 동작이다. 자, 다음 두 번째 for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한 후에 주다라는 동작을 따로 행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요구하고 물어보는, 묻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질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부탁 좀 들어줘 라고 할 때 그 부탁을 요구할 때 쓰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ask나 request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만들어진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동사를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사실 전부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bring, lend, send, 또 뭐가 있더라? give, pay, 한 10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항상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거를 그냥 수업 전에 한번 1급 보고 이러는 거고, 이거를 나열하라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썼을 때 이제 전체를 못 쓸 거냐, 이것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한번 일단 기억나는 대로 나머지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앞문장에 make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nd 있었고, cook도 있었고, 뭐 do도 있고요. 뭐 어떤 책마다 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build 있고, send, pay, bring, lend.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좀 적어보면 이제 뭐 show도 있고요, teach도 있고요, sell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칸 남겼는데 여기는 writ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writ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다 같은 경우는, 자, 이 동작이 주는 동작이죠. 자, 무언가를 이제 건네줍니다. 건네주는데 이거를 동작을 하면 주는 동작이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제 pay를 하면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ay를 하면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뭐를 주냐면 돈을 주죠. 자, read 같은 경우는 내가 속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읽어주다 또는 읽는데 누군가에게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 해봅시다. 내가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면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 않아도 이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읽는 동작을 하면 내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안 썼는데 tell이 있죠. tell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내용을 준다. 그래서 썰을 준다 보면 되겠고, teach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가르치면 이 가르치기만 하면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또는 lend, 빌려주는데 동작을 하면 줄 수밖에 없다. 내가 빌려주는데 물건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동작을 하면 주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show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 시각적인 정보를 보여주면 이 정보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다. send도 마찬가지. 보내면 보내는 겁니다. 그냥.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write를 썼어요. 얘는 잠깐 보류하고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던 분들은 이제 밑에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자, buy, 내가 구매를 합니다. 사서
주는 거예요. 자,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만 하고 안 주고 내가 가질 수도 있죠. 방금 여기 위에 것과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면 무조건 줄 수밖에 없고, 아래는 동작을 하고 나서 주는 동작을 따로 별도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요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 안 주면 내가 먹는 거죠. 여기서는 그 동작이 끊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메이크, 내가 만들었는데 안 줄 수 있고, 빵을 구웠는데 안 줄 수 있고, 자, 내가 여기 쿡을 2번 썼네. 자, 물건을 찾았는데 안 주고 내가 가질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지갑 잃어버려서 지갑 좀 찾아줘 이랬는데 찾았는데 안 줘, 내가 가져. 뭔가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동작과 주다를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있다. 친구가 뭐 좀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했어. 근데 뭔가 해주기 싫어 갑자기. 그냥 내가 가져요. 동작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안 줘. 그럼 내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동작을 하고 나서 주는 건데 이 동작이 끊어질 수 있다. 동작을 하긴 했지만 주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거는 for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불을 했지만 돈은 주기 싫다. 그럼 지불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자, 가르치긴 하겠지만 지식은 주기 싫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썼냐면 write를 썼는데, 저희가 이제 write를 쓰게 되면은 편지를 만약에 써봅시다. 편지를 썼다. 근데 안 줄 수 있죠. 편지를 써서 그냥 내가 줄까 말까 하다가 안 줄 수 있다. 그러면 느낌이 뭔가 for네. 쓰긴 썼지만 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for가 되게 적합한 것 같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to를 먼저 배웁니다. to가 시험에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for를 같이 쓰더라. 그래서 사실 외우기 편한 쪽으로만 하시면 되겠는데 write는 그냥 to와 for와 둘 다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4사형식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4형식의 주어, 수어, 간목, 직목에서 3형식으로 서로 교환을 할 때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로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를 끼고 오더라. 근데 이 전치사 자리에 to, for, of를 쓰는 때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여기 동작에 있더라. 그럼 to를 쓰는 동작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함과 동시에 주다라는 동작이 이루어지더라. for는 동작을 한 후에 주다라는 동작이 이루어지더라. of 같은 경우는 요구하고 부탁하는 동작이 오더라. 라면 사실 이거를 막 노래처럼 외우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하더라 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동작. 자, buy. 그러면 내가 사서 안 줘도 돼. 자, for예요. 자, make. 만들어서 안 줘도 돼. for. 자, give. 주는데 안 줘도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to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또는 내가 tell.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얘기를 안 해줘. 그럼 둘이 안 끊어지잖아. 말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작만 할 수도 없고 주다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to예요.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신 준비 잘 하시고, 이거 가르치시는 분들도 막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게 할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이들도 기억을 잘하고 문제도 잘 풀더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